간사이 광역연합은 일본 지방분권 및 광역행정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주민 스스로 적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운동의 결실이라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각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핵심 기능을 정해가면서 우선 이견 없이 연합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관광 이런 분야부터 구체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민년 새해가 밝았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파리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트로폴 리옹에 이어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사이 광역연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 간사이는 일본의 타 지역보다 고전적인 일본풍이 많이 묻어나는 곳입니다.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게임 포켓몬스터의 무대로도 여러 번 선택이 되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광역연합은 2부 6현 4개의 정령시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로 따지자면 2개의 광역시와 6개의 도 4개의 특별시가 뭉쳐진 거대한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옹의 기초자치단체가 59개인 반면에 간사이는 약 180개 정도 되고 전체 면적도 리옹에 비해서 69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간사이 광역연합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간사이는 리옹과 같은 자체의 조세 수입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가 없는 대신에 자체 재원으로 특정한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철이라든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포함한 6가지 그러니까 보건, 통역, 조리사, 제과, 독극물 취급,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런 데 대한 이용금이 자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야구는 별개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 사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데 이 비용이 전체 수입의 한 32%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지방세를 직접 걷지 않는 대신 국가에서 보조금과 사무위탁금을 지원받는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 정도의 세입으로는 도시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사연합 내 지자체들은 광역사업비라든지 관광문화진흥비, 의료비, 환경보전비 등 10개 항목의 지방정부 부담금을 따로 세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금을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담하지 않고 인구나 숙박시설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을 둔다는 겁니다. 또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담금 감면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간사이 광역연합은 다수의 지자체 다 분담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끼리 경쟁하지 않고 함께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착하고 이상적입니다. 간사이 지자체들이 이 정도로 뭉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간사이 인구와 경제력이 도쿄로 점점 빠져나가면서 도시 소멸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죠. 간사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도쿄로 수도를 천도하기 전까지 1600년간 명실공히 일본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일본은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는 외국으로 불렸는데요. 일본의 고대 국가였던 야마토가 한자 들어오면서 나라 이름을 외나라외로 그렇게 표기하면서 유래가 되었죠. 이렇듯 현 일본의 직계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야마토는 3세기부터 이미 현재의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펼쳤고 에도 막부 때는 그 당시 경제적 부를 쌓은 상인들이 간사이를 중심으로 풍속과 속세를 다룬 문화 활동을 활발히 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했습니다.
이렇듯 한때 일본을 호령하던 간사이인데 새로 수도로 거듭난 도쿄의 경제 및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자 간사이인들이 자긍심이 손상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미움과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 각자 도생이 아닌 협력의 길을 택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간사이 연합 또한 정부가 아닌 지방으로부터 일어난 개혁인가요? 간사이 광역연합 역시 리용처럼 국가의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행정실천구조를 만들었다는 큰 틀은 리용과 유사하지만 그 시작을 지자체가 아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연합 논의 초기에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1995년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당시 간사이 내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사단법인 간사이 경제연합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태동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자체들은 강경련이 주도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참여만 할 뿐 설립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역연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여론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를 의식한 지자체가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역연합의 장점과 효과를 각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세한 거버넌스를 구축한 결과 마침내 2010년 12월 1일 일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간사이 광역연합이 탄생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시민들이 나서서 도시 자체를 개혁했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연합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간사이 광역연합이 이제 고작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관광 부분의 경우 외국인 방문객이 2011년에 210만 명 정도였는데 2017년 1222만 명 급격히 늘어났고 지역 경제단체 간의 연계 발전으로 간사이 지역의 부가가치가 전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것은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월드 엑스포 개최인데 약 2조 엔의 경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경제계 등이 합심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의 성장이라기엔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광역연합의 거버넌스에 따른 업무도 잘 처리되고 있을까요? 광역연합에서는 재난방지와 관광문화 인프라 정비, 또 환경보전 등의 범지역적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닥터 헬리콥터는 광역연합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데 이 넓은 간사이 지역 전체를 커버합니다. 의료 분야를 단일화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면서 가능하게 된 사례죠. 한 해만 광역연합 총사업비의 64% 정도를 의료비에 지출했을 정도로 공을 들인 닥터 헬리콥터는 현재 총 7대로 지역 내 어느 곳이든 30분 이내 구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 구조가 엇비슷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데요. 간사이 광역연합으로부터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간사이 광역연합은 일본 지방분권 및 광역행정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운동의 결실이라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민들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7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이미 그 이해도는 충분히 높습니다. 또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진해신항만, 가덕 신공항, 진주 혁신도시 등 각종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서 현재 메가시티 구축은 이미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핵심 기능을 정해가면서 우선 이견 없이 연합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관광 이런 분야부터 구체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 점차 연계 협력의 분야를 넓혀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처럼 구체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하루빨리 부울경 메가시티가 조성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